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 Beyond Eurocop Polycentric Mission 이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저자는 접니다. 기대합니다. 성경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선교한다 하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돌아가신 강정인 교수님에게 헌정하는 이 책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책은 음, 제 바로 뒤에 꽂혀 있는 이 책.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강정인 교수님이 저에게 선물한 책입니다. 이게 무지 두껍습니다. 그런데 음, 강정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소식 듣기로는 5월 3일, 2025년 5월 3일 강정인 교수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쭉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Beyond the Shadow of Eurocentrism이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두서없이 하려니까 안 되겠네요. 제가 일단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로갑을 넘어서 다원 중심적 선교 헌정 강정인 교수님 1955년부터 2025년 다중심의 희망을 노래하신 학자 제3의 형 되시는 분께 이 책을 바칩니다.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의 초록빛 페이지와 저의 작은 갑배을 원고가 이제 나란히 놓였습니다. 정치사상의 녹색 잉크와 캄보디아 들판에서 묻은 흑빛 선교 메모가 한 강물로 합쳐져 언약적 동반자 관계를 노래합니다. 이 책이 조용한 그리움 속에 쓰여 다음 세대의 정치학자와 선교학자에게 지배가 아닌 동역, 계약이 아닌 언약, 독주가 아닌 다성을 가르칠 수 있다면 형님의 필자는 여전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편안히 쉬소서, 형님. 서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거의 5세기 동안 진리와 진보에 대한 세계의 대화는 단 하나의 설교단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치, 철학, 경제, 신학 분야에서 근대 서구는 언제나 갑, 첫 번째 당사자이며 규범을 세우고 그 보편성을 당연시하는 목소리로 말해왔고 인류 대다수는 그 자리에 relegated, 강등되어 반복하고 번역하며 순응할 것을 기대받았습니다. 헌법과 교리문답, 선교 예산과 대학 강의 계획서는 모두 그러한 리듬에 따라 작성되었고 마침내 많은 문화들이 자신의 지혜를 타인의 역사를 기준 삼아 측정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책은 그 각본에 저항한 두 삶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랫동안 40년이죠. 제가 86년도, 84년도, 86년도에 풀러를 가서 도대체 이놈의 학교에서는 옐로우 띠알러지는 안 가르쳐 주냐. 난 동양 사람이다. 나는 에이전이다. 이렇게 무슨 맨날 백인들 얘기만 아니 내가 왜 백인들 철학, 백인들 신학을 배워야 되냐. 옐로 띠알라지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옐로 띠알라지는 없다. 그냥 띠알라지만 있다. 근데 그게 백인 띠알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인들 만나면요. 우리 나 히스토리 공부해. 그래. 그래? 그 무슨 히스토리? 우리 히스토리. 근데 왜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래? 그럼 아메리칸 히스토리라고 그러고 잉글리시 히스토리라 그러고 유러피안 히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왜 니네들은 히스토리고 우리가 하는 역사는 코리안 역사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도 맞아. I study philosophy. 나 철학 공부해. 그래? 나도 하는데 너는 그럼 동양 철학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철학은 자기네들이 중심이고 변두리는 이제 우리한테.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I am American. What are you? 나는 미국 사람인데 I am Korean American. 아니야, 나도 아메리칸이야.
너는 그러면 스페니쉬 아메리칸이냐, 스위디시 아메리칸이냐, 프렌치 아메리칸, 이탈리안 아메리칸. 왜 그건 얘기 안 하고 I am 아메리칸. 그 우리는 그리고 그 방대한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꼭 부르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언어의 갑질이거든요. 그게 언어의 갑질인 거예요. 그거에 저항한 두 삶을 담고 있습니다. 강정인, 숨겨진 계약을 폭로하다. 고 강정인 교수는 한국에서 자라 UC 버클리에서 훈련받고 서강대학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며 서구 중심주의 뿌리의 깊은 영향력, 서구의 조용한 우월감, 보편적 타당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근대화는 단 하나의 문명의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집착을 평생에 걸쳐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동민주주의, 대화적 다원주의, 유교 자원의 창의적 회복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는 다중심적인 정치 상상력을 그려냈습니다. 즉, 하나의 새로운 제국 중심에 항복하지 않으면서 여러 중심이 함께 숙고하고 비판하며 서로를 풍요하게 만드는 세계입니다. 오석환, 로버트 오는 갑과 을의 관계적 구속을 언약으로 한편 강 교수가 서구 지배 구조의 거시적 지도를 그리는 동안 로버트 박사는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서 그 미세한 방향을 마주했습니다. 이중 문화 배경의 한인 2세 목회이진 교회 개척자인 그는 한국과 서구 선교사들이 자신이 한때 겪었던 후원자 피후원자 관계의 위계 구조를 너무나 쉽게 제안한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교회 개척 자금을 대고 외국어로 이름을 지어주고 월급 의존도를 만들어내며 의도치 않게 현지의 주체성을 침묵시키는 모습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그들은 갑으로 도착하고 캄보디아 목회자든 을이 되어야 합니다. 오 박사는 그 리듬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후원 고조를 끊어야 할 사신이 아니라 구속을 넘어 회복되어야 할 언약 관계로 재정의했고 선교 실천을 상호적, 투명적, 공동의제 설정의 방향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단, 하나의 꿈, 강정인과 오석환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했지만 그들의 판단은 하나로 모입니다. 단일 중심주의는 지배를 낳습니다. 그것은 서울의 강의실에서 창의를 질식시키고 푸놈팽의 가정교에서는 존엄을 억누릅니다. 그들의 우정, 그리고 강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 프로젝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강 교수의 정치 이론과 오 박사 선교 현장 사례를 엮어낸 이 책은 유로를 갑, 를 넘어서 언약적 다중심 질서로 나아가는 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세 가지 전환점을 정리합니다. 갑에서 게스트로 오랫동안 첫 자리에 앉아왔던 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훈련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먼저 듣고 주기 전에 받으며 앞서기보다 물러서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을에서 엘더로 주니어 파트너로 여겨졌던 이들은 이제 당신의 지성과 영성을 고유의 지혜로 내어놓을 소명을 받습니다. 현지 색채로는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꼭 필요한 통찰로서 말입니다. 세 번째, 계약에서 언약으로 돈, 명예, 지정학적 위치로 맺은 상태는 취약합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로 맺은 관계는 거리와 불일치, 시간을 견뎌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방법 일부에는요, 강정인 교수의 서구 중심의 비판과 그의 다중심 대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저의 캄보디아 현장 연구를 통한 후원자, 피원자, 갑과 을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3부에서는 진정한 다중심적을 향한 혼합적이고 탈혼합적인 접근으로 셀프 철학과 셀프 신학을 제안합니다. 4부는 잘못된 중심을 해체하고 생명력 있는 여러 중심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교회적, 교육적 실천과 정책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버클리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 유니타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니타스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버클리 그 어, 철학 그 정치학 빌딩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훈련하는 볼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로스쿨이에요. 버클리 로스쿨이 볼트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길 건너면 앞에 유니털스라는 감리교회가 있었어요. 그 감리교회가 교회로서는 이제 뭐 다 망해가지고 야 그러면 이걸 크리스찬 커뮤니티 도미토리 그러니까 프레터니티 같이 도미토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20명이 같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때 제가 거기 들어갈 때 거의 20대 거의 30대 1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그 다음 해에 한국에서 왔는데 그 뭐야
크러치를 한 분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광주에서 차에 치여가지고 그게 광주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광주가 전라북도죠. 전라북도에서 살는데 어, 버스에 치여가지고 다리가 하나 잘랐어요. 그래서 그 형은 의족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가기 쉬운데 이런 데도 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란 걸 밝혔죠.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살면서 크리스찬에게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뭐 아유 뭐 싸고 좋으니까 뭐 그래 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랑 너무 친해지고 옆방에 살면서 뭐 그 80년도인데 그때 이제 그 그게 터졌죠. 우리 광주 매스커가 광주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하고 그 형님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그리고는 이 형님이 이제 서강대 교수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저는 한국에 1년에 한 두세 번씩 갔으니까 갈 때마다 가서 제가 밥 사주겠다 그래도 절대로 못 사주게. 왜? 야, 내가 서강대 정치학 그 대표인데 그리고 돈이 많을 뭐 몇 억씩 나온대요 연구비가. 그래서 밥 사주는 거 다 연구비로 쓰는 거니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툭 던져주면서 자기 박사 논문 그리고 하버드도 가가지고 어 그 하셨고 제가 그냥 아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지만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강정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정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네스코 코리아 저널 편집위원으로 있으며 서강대 사회학과 연구학 소장, 한국정치학 편집위장, 한국정치사상의 총무, 이사, 하버드 옌칭 연구소 연구소원, 서강대대학교 정치외교과 과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 뭐 무지 많아요. 그리고 이 책도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이 책도 문화관광부 학술 부문 추천도서 학국 한국 정치의 학술상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와 대단하죠. 조선일보의 올해의 책. 시사저널 선정 올해의 책. 한겨레 신문 선정 상반기 10권의 책.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선정 서평 도서. 뭐 책 하나도 그냥 평정했죠. 네. 네. 그리고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이번에 케임브리지 가서 강의하고 왔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자세히 읽었어요. 왜냐, 이 형님은 정치학 쪽에서 한 것이 저는 사실은 어, 신학 쪽은 신학적인 거였거든요. 제가 1986년도에 풀러 대학원을 가서 야, 도대체 응? 나에게 옐로 띠알라지를 가르쳐 달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프롤로그를 또 읽어드리 그래야 이제 이해가 되겠죠. 프롤로그. 두 친구 두 렌즈 하나의 꿈. 내가 마지막으로 강정인 교수를 만난 것은 서강대 그의 연구실이었었다. 햅쌀이 책더미를 비스듬히 가르며 쏟아졌고 그는 유일하게 비어있던 의자를 가리킨 뒤 이끼빛 녹색 표지의 책 한 권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이끼빛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이끼 같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이렇게 했어. 이끼. 음.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야 그는 형님 이런 거예요. 서구 중심 넘어서야 그는 제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버클리에서의 내 불만이 마침내 글이 된 거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35년 전 버클리 유니타스 공동체 지하실로 정신이 되돌아갔다. 당시 갓 박사 과정을 시작했던 강정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왜 나는 한국 민주주의를 연구하면서 유럽 학자들만의 연구를 각주에 달아야 할까? 그의 탄식은 플로 신학교에 있던 나의 답답함과도 정확하게 겹했다. 나는 황인종의 신학, 옐로 띠알라지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걸 가르쳐주는 교수도 관련 도서도 없었다.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나는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 개척에 대한 논문을 썼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서구의 것을 빌려온 것이다. 이후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나는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고 그 연구는 한국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서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서구 위계 주조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책이 내 손 안에 들려 있는 순간은 역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유주의 근대성의 독점을 느슨하게 풀어내는 다중심적 정치 비전을 완성했고 나는 서구 후원 체계의 굴레를
벗겨내기 위한 언약적 선교 신학을 정립해 왔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달랐지만 그의 언어는 서구 중심적, 나의 언어는 갑과 을. 그러나 근본적인 갈망은 같았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다른 이의 연구를 통해 배워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왜 한국 민주주의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연구를 안 해놓으니까 백인 거, 흑인 거, 멕시칸 거 갖다가 써야 되냐면 형님이 왜 이래? 아니 그게 뭐 멕시칸의 그거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른데 그죠? 멕시칸 민주주의를 가지고만 해야 연구가 된다. 죽어도 공부 안 하죠. 죽어도 공부 안 하죠. 한국 선교사들이 뭐 몇만 명 있다 그러지만 한국 선교에 대한 연구는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왜? 지질이 안 하니까 연구. 그냥 해요, 그냥. 죽어라 30년 해요. 단 한 장도 안 남겨요. 연구도 안 하고 글도 안 쓰고.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예수님이 책 썼냐고. 햇소리들 하면서. 아이고, 참.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다른 이의 연구를 통해 배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침내 하나의 약속을 세웠다. 우리의 정치학과 선교학을 합쳐 공동 심포지움을 열자 하나의 다성적 대화로 엮자. 형님이 이걸 주면서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석하나, 야, 지금 서강대 저기 리서치 펀드가 굉장히 나온다. 너 그 네가 하는 데가 동남아시아니까 사우스이스트 아시아잖아.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연구를 위해서 뭐 돈이 수억이 나왔고 자기 친구가 동남아시아 연구원장을 하니까 너는 지금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이거를 꼭 종교 쪽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내가 한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와 너는 똑같은 갑과 을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포지움을 하자. 공동 심포지움. 야, 와, 형 좋죠.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 옛날에 벌써 북톡을 하고 이거 좀 책으로 써야 되는데 열심히 해놨네. 근데 어떻게 됐어? 형님이 그 백두산을 간다고 중국 쪽, 뭐 북한을 갈 수 없으니까 중국 쪽 백두산을 보러 갔다가 겨울에 아니 왜 크러치를 한 이병군이 그렇게 과로를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호텔 그 스텝으로 올라가다가 힘이 드니까 이렇게 툭 주저앉는데 다리가 한쪽 없잖아요. 의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렀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부딪혔대요, 밑에서. 그게 한국 같으면 당장 가가지고 그냥 머리 뚜껑 따면 되거든요. 왜? 거기 피가 나니까 그거 빨리 근데 그걸 비행기를 태워갖고 온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누워 계시다가 갔어요. 제가 갔었는데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나본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형이었어. 내가 평생 예수 전도했거든요. 근데 석환아, 너도 전도하냐? 아직도 전도하냐? 맨날 이러고 싸웠는데. 근데 사실 형님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머리 이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그래서 내가 그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형, 그 안에서 나를 이해를 하면 내가 맨날 얘기하던 예수 있잖아. 그 형 믿어야 돼. 예수 만나야 돼. 그래야 천국 가. 그랬거든. 근데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 우리 심포지움은 못해도 그래도 내가 그 형님을 언어하는 책을 한 권 써야겠다. 그래서 이 책, Beyond Eurocap, Polycentric Mission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슬픔은 사람을 마비시키거나 반대로 강하게 합니다. 나는 강해지기를 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그의 책을 내 연구 필기 옆에 놓고 읽었습니다. 문단과 문단이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교수님의 다중 정치 중심을 향한 외침과 나의 선교와 신학 다중 중심을 향한 갈망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서구의 태양 하나만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한 두 친구가 늦게나마 만들어낸 심포지엄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들이 여러분 역시 초대하길 바랍니다. 갑에서 손님으로, 을에서 리더로, 계약에서 언약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의 교실과 교회가 다양한 소리 중심으로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누구도 다른 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만 하늘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프롤로그를 이렇게 마쳤는데 인트로덕션 말고 프롤로그에 from guest, 갑 to guest. 갑질하지 말고 손님이 되라. 이것이 하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감추어진 계약을 드러내며 그래서 제가 서구 중심을 넘어서 북독도 하고 이거에 대한 건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어, 이 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세계는 감추어진 계약을 드러내며 현재 세계는 아무도 소명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두가 따르고 있는 하나의 계약 위에 서 있다. 그것은 암묵적인 계약이며 조항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분명하다. 서구가 이름을 붙이면 나머지는 반복했고 서구가 정의하면 나머지는 번역하고 서구는 항상 제1 당사자 갑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세 개는 제2 당사자 을로 자리를 잡는다. 강정인 교수의 언어로 이 구조는 서구 중심적 주의라고 불린다. 서구의 경험이 정치적 정당성, 경제적 합리성, 심지어 신학적 정통성의 보편적 기준이라는 깊이 박힌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옐로우 티알러지를 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백인들의 신학으로 아니 우리가 삼위일체를 아니 우리가 이거를 꼭 저런 사람도 읽어야 되나? 우리는 없었나? 삼위일체에 대한 게 없나? 아, 우리가 존 켈빈을 읽어야 우리가 아니 성경 읽고 우리의 신학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나를 이단으로 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86년도에 옐로우 티알러지 하자 그랬을 때 벌써 이단으로 몰렸으니까 너는 뭘 이 위대한 백인들이 채워놓은 이 신학을 정통, 보수, 정통인지 꼴통인지 보수인지 그죠? 꼰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세 가지 조항을 지닌 계약이었습니다. 조항 하나, 서구의 우월성. 르네상스부터 근대 고도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사상가들은 자신의 쾌적을 인간 발전의 장점으로 그려냈다. 문명, 계몽, 개발이란 말이 시대에 맞춰 바뀌었지만 결론은 같았다. 유럽은 이성, 과학, 자유의 길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다. 이 전체는 식민정책, 선교문서, 대학원 교과 과정에 스며들었고 선진이라는 단어는 서구적의 완곡한 표현이 되었으며 후진은 그 반대를 사칭하는 암묵적인 비판이 되었다. 비판이 되었다. 맞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아예 자기네들만 civilization, 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거는 문화. 그래가지고 코리안 컬처를 그러나 역시 civilization은 영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메리칸이고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 너는 블랙 아메리칸, 너는 멕시칸 아메리칸. 자기네들이 우월하다는 거죠. I'm right because I'm white. 난 백인이기 때문에 맞는다라는 게 이 백인 우월주의가 그냥 가득 차 있어. 선교사들도 가득 차 있고 목사들도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조항, 보편적 유월성.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돼야 하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다. 국민 국가, 사회계약, 자유시장, 세속, 성분 이분법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연법인 양 수출되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학생은 퇴계보다 토크비를 먼저 외우고 아프리카의 경제학 또는 자국의 속담보다 아담 스미스를 먼저 분석했다. 차이는 살아남아 있지만 그저 하나의 향신료일 뿐. 주된 요리는 서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는 서구, 양념은 뭐 후춧가루는 좀 치고 아프리카나 캄보디아나 경제 거에서 속담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담 스미스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세 번째 조항. 하나의 발전 서사. 결국 서구 중심의 주의는 하나의 문명적 시간표로 굳어졌다. 부족은 왕국으로, 왕국은 전체 국가로, 전체주의는 입, 입협 민주주의로 그리고 이것은 다시 신자유의 세계 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쾌적에 맞는 국가는 근대화 중이라고 칭송받았고 벗어난 국가는 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진보란 런던, 파리, 베를린에서 정해진 기차 시간표에 맞춰 타고 하는 것이 되었고 순수에 벗어나면 근대성을 놓친다고 여겨졌다. 와우.
강정인의 초기 경고. 강정인 교수는 버클리 박사과정 시절 이 계약의 수면 위에 있는 흔적을 처음 발견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주제로 글을 쓰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창고 문헌, 목록의 거의 모든 이론들이 케임브리지, 시카고 본 출신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약했다. 왜 한국의 현실을 유럽 이론을 통해 말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은 그의 평생 학문 여정을 결정지었다. 서구 중심주의의 숨은 구조를 드러내고 특정 문명을 중심하지 않는 대안을 그리는 일이 그의 과업이 되었다. 서구 중심주의를 넘어서 강 교수는 이 계약이 강제력이 아닌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서구의 개념이 세계 담론은 너무 깊이 점령한 나머지 비서구 학자조차 유럽, 미국의 권위에 기대어 그것을 비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심지어 혁명을 외치는 운동조차 종종 자신들이 비판하던 형태, 의회, 5년 계획, 선교 본부, 조직 등을 그대로 따라하며 계약을 다시 쓰게 되는 것이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서 더불어 살면서 선교하면 되는데 1년에 1,000명, 교회를 200개 하겠다. 이거 다 자본주의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더불어 살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살면서 복음 증거해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변질했죠. 자본주의, 성공주의, 그죠? 교회 개척, 교회 성장주의. 그래서 우리는 폴리센트리 한국말로 내가 또 이 책도 써놓고 까먹었어. 다원 중심적 선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폴리센트리즘. 이거는 사실 우리 마원석 교수님이랑 하이브리디티 뭐 이런 거 연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헌법, 교리문답, 자본 흐름. 이 감춰진 계약은 정치, 종교, 경제 전 분야에 걸쳐 퍼져나갔다. 세계 남반구의 헌법들은 프랑스 공화주의나 미국 연방주의를 모방하지만 고유한 현현 공투 전통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선교사가 번역한 교리문답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라틴식 도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지역의 창조 신화나 조화의 개념은 미신이나 토속 신앙으로 치부된다. 자본 흐름은 런던이나 뉴욕에서 개발한 신뢰 지수를 따르며 공동체 기반의 토지 제도는 서구의 리스크 모델에 익혀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 모든 부분에서 논리는 동일하다. 서구가 먼저 말하고 나머지는 주석을 단다. 와우. 그러면 나는 어떠냐? 갑과 을, 계약의 번역. 한국은 이 현상을 일상적 용어로 요약해준다. 갑과 을. 어떤 계약서든지 갑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쪽, 을은 그에 동의하는 쪽이다. 이 개념은 법률 용어의 대중 담론으로 확장되었고 학교 운동장부터 대기업 구조까지 위계 질서를 묘사하는 은유로 자리 잡았다. 강 교수의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다. 서구 중심의 주의는 지구적 갑이며 건강한 세계는 다수의 갑, 다양한 중심이 공존해야 된다는 점이다. 오석환 박사의 캄보디아 현장 연구는 이유 비유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때 서구 선교의 을이었던 한국 선교사들이 서구 후원자들에겐 을이면서 캄보디아 현지 목자에게는 갑으로 행동하는 이중 구조를 만들어낸다. 이 위계는 이 위계는 젖은 시멘트에 찍힌 무늬처럼 아래로 복제되었다. 이 계약이 다시 쓰여지는 한 새로운 중심이 등장하더라도 또 다른 독점자가 될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폭로만 할 것인가? 그래서 비판적 회복, 다수론적. 그래서 우리는 폭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음, 후원 의존의 역학이 를 반성하고 어떻게 심화시키는가. 언약적 동역이 어떻게 새로운 처사를 제안하는가.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이 어떻게 혼전성을 이루는가. 구체적인 측정 기준과 실험의 개혁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교육이 다중심 리더를 어떻게 길러내는가. 여기 쭉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한 계약을 새롭게 작성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만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날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 이거는 제가 썼지만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읽어가지고 제 사역 또 다른 선교사 사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넥스트 북톡에서 뵙겠습니다.